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매출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난 회사가 어제 새벽에 실적을 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같이 올렸습니다. 시간 외에서 주가가 붙잡은 건 1% 남짓이었고 다음날 프리마켓에서는 9%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장이 열리자 그 상승분이 통째로 지워졌고 결국 전날보다 내린 값에 마감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대장주 INQ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조합이 걸려서 회사가 올렸다는 그 가이던스를 계산기에 직접 넣어봤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찍어놓은 매출을 연간 숫자에서 빼보면 회사가 스스로 그려놓은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작습니다. 성장률 287%라는 헤드라인 바로 밑에 그 숫자가 깔려 있습니다. 시간외가 1%에서 멈추고 다음날 급등분까지 되돌린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회사가 뭘 파는 곳인지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아이언큐는 2015년에 세워진 양자 컴퓨팅 회사입니다. 본사는 메릴랜드주 컬리지 파크에 있고 임직원은 1132명,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니콜로 드 마시입니다. 이 회사가 쓰는 방식은 아이언 트랩입니다. 진공 안에 붙잡아둔 아이언 하나하나를 큐비트로 쓰는 구조인데 경쟁 진영이 주로 쓰는 초전도 방식보다 큐비트 하나하나의 품질이 좋다는 게 이쪽의 오랜 주장입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언큐는 양자 컴퓨터를 통째로 파는 매출과 대형 클라우드를 통해 자기 기계에 접근할 권한을 파는 매출을 함께 가져갑니다. 매출의 절반가량이 미국 밖에서 나오고 60%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매출의 25%는 양자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보안, 네트워킹, 센싱 같은 다른 제품군에서 나왔습니다. 회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국제, 민간, 멀티 프로덕트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여기에 지난 1년 사이 인수가 3건 붙었습니다. 2025년 9월에 10억 7,500만 달러를 주고 영국의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샀습니다. 넥서스 포토닉스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에 18억 달러짜리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는 표준 반도체 공정으로 아이언 트랩을 찍어내는 기술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손으로 만들던 걸 반도체 라인에서 찍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스카이워터는 국방과 항공 쪽에 특화된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고요. 설계와 포토닉스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 모았습니다. 회사는 이걸 업계 최초의 수직 계열 풀스택 양자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번 분기 숫자입니다. 한국 시각 어제 새벽 5시 정규장은 39달러 93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종가 41달러 72센트 대비 4.29% 내린 값인데 이건 실적이 나오기 전 가격입니다. 장이 닫히고 보도자료가 풀렸습니다. 2분기 매출 8,005만 달러, 1년 전 같은 분기 대비 287% 증가합니다. 컨센서스가 6,650만 달러였으니 20.4% 위 금액으로는 1,355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5분기 연속 기록 경신이고 이번 분기도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다시 넘겼습니다. 회사는 양자 플랫폼 전반의 도입 확대가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 구간이던 것을 2억 8천만에서 2억 9천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이어 컨퍼런스 콜이 열렸고 오전 9시에 시간외가 닫혔습니다. 정규장 종가 39달러 93센트에서 출발한 시간외는 한순간 41달러 88센트지 갔다가 39달러 60센트까지 빠지고 40달러 38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종가 대비 1.13%입니다. 고점과 저점 사이가 2달러 28센트,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5.7% 폭입니다. 한때 4.88%까지 올라갔던 걸 4시간 만에 대부분 반납한 셈입니다. 분기별로 늘어놓으면 궤적이 보입니다. 2025년 2분기 2,069만 달러, 3분기 3,987만 달러, 4분기 6,189만 달러, 올해 1분기 6,467만 달러, 그리고 이번 2분기 8,005만 달러입니다. 1년 만에 4배 가까이 된 게 맞습니다. 다만 분기 대 분기로 보면 지난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사이에는 4.5% 늘어나는 데 그쳤고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23.8%로 다시 붙었습니다. 이 회사 매출은 매끄럽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큰 계약이 잡히는 분기에 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산이 중요해집니다. 상반기 합계가 1억 4,472만 달러입니다. 회사가 올린 연간 가이던스 상단이 2억 9천만 달러니까 하반기 몫은 1억 4,528만 달러, 상반기보다 겨우 56만 달러 많습니다. 하단인 2억 8천만 달러로 잡으면 하반기가 1억 3,528만 달러로 상반기보다 944만 달러 적습니다. 두 분기로 쪼개면 분기당 6,760만에서 7,260만 달러 사이입니다. 이번 2분기 8,005만 달러보다 아래입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잡아둔 3분기 매출 추정치가 6,666만 달러입니다. 회사 가이던스가 함의하는 구간의 하단과 거의 맞물립니다. 시장은 이 회사의 분기 매출이 다음 분기에 뒷걸음질 친다는 걸 이미 계산에 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이던스 상향이라는 단어만 보고 들어온 사람과 그 안에 하반기 숫자를 직접 빼본 사람이 서로 다른 걸 본 겁니다. 시간 외에서 상승폭이 1% 남짓에 그쳤던 그 몇 시간이 정확히 그 온도차라고 저는 읽습니다. 반대편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 이 회사는 5분기 연속으로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고 이번에도 자기 가이던스를 넘겼으니 하반기도 습관적으로 낮게 깔아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 잔고가 4억 8,500만 달러로 1년 만에 297% 늘었고 이건 올해 매출 가이던스 상단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다만 수주 잔고는 언제 매출로 인식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두껍다는 뜻이지 하반기에 그게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기에 컨센서스를 1,355만 달러스 넘긴 회사가 연간 전망은 딱 2천만 달러스만 올렸습니다. 자신 있는 회사의 상향폭치고는 조심스럽습니다. 이 종목에서 가장 크게 헷갈리기 쉬운 숫자는 매출이 아니라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번 분기 회계 기준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5.08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55센트였으니 표면적으로는 814% 미스입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참사입니다. 그런데 회계상 순손실 18억 6,770만 달러스 가운데 약 16억 달러스가 워런트 시가평가에서 나온 비현금 손실입니다.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회사가 발행해둔 워런트의 평가액이 주가를 따라 움직이면서 장부의 손실로 찍힌 겁니다. 현금이 실제로 얼마나 탔는지를 보는 조정 EBITDA의 손실은 1억 2,030만 달러스입니다. 여기가 이 종목의 진짜 함정입니다. 같은 항목이 올해 1분기에는 반대로 이익 쪽으로 잡혔습니다. 그때는 주당 순이익이 오히려 플러스로, 그것도 큰 폭으로 찍혔습니다. 적자 기업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선 게 아니라 그 사이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아이온큐의 주당 순이익은 사업 성적표가 아니라 자기 주가를 되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주가가 오른 분기에는 손실이 커지고 주가가 빠진 분기에는 이익이 납니다. 이번 분기 회계 손실이 유난히 컸다는 것도 4월부터 6월 사이에 주가가 올랐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이 회사 기사에서 주당 순이익 몇 퍼센트 미스라는 문장을 보시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다시 가이던스로 돌아가면 회사가 올린 2억 8천만에서 2억 9천만 더라는 숫자에는 스카이워터 기여분이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스카이워터는 미 국방 실내 파운드리로 지정된 미국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파는 아이온큐와는 매출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3분기부터 이 매출이 연결로 붙으면 아이온큐의 손익구조는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순서에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파운드리 매출이 붙는 순간 매출 총액은 폭증하지만 성장률과 마진은 흐려집니다. 그 전에 인수 효과를 걷어낸 유기 성장률이라는 숫자를 못 박아두는 편이 회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전체 성장률과 유기 성장률의 차이가 인수로 사온 매출이고 이 회사를 볼 때는 두 숫자를 항상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인수 효과를 뺀 유기적 성장세를 회사가 보도자료 첫머리에 앞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마진이 문제입니다. 아이온큐의 매출 총이익률은 2023년 63.2%, 2024년 52.2%, 2025년 40.4%로 계단을 내려왔고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29.3%입니다.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마진이 희석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여기에 반도체 파운드리가 얹힙니다. 파운드리는 설비를 돌려서 버는 사업이라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출 규모는 확실히 커지는데 이익률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3분기 실적에서 이 마진 라인을 가장 먼저 볼 생각입니다. 실타는 있습니다. 2분기 말 현금과 투자 자산이 30억 달러였고 스카이워터 대금을 반영하고 나면 약 20억 달러입니다. 부채는 5천만 달러 남짓이라 순현금은 플러스입니다. 올해 조정 EBITDA도 적자 가이던스고 지난해 자유현금 흐름도 큰 폭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년치 활주로는 확보돼 있습니다. 다만 그 실탄이 쌓인 배경에는 주식 발행이 있고 여기에 워런트 평가 손익까지 겹쳐 주당 순이익을 흔듭니다. 이번 분기 국가안보 쪽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방산기업 엔듀릴 그리고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각각 양해각서를 맺었다는 발표입니다. 회사는 두 건 모두 국가안보 분야의 양자기술 협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양해각서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고 여기서 나올 매출은 지금 전망에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구속력 없는 문서를 실적 발표일에 같이 얹어서 내보내는 건 흔한 배치입니다. 기대를 채우는 재료로는 훌륭하고 매출로는 아직 0원입니다. 회사가 공개해둔 로드맵도 성격이 같습니다. 올해 물리 큐비트 100개에서 256개 이상, 논리 큐비트 12개를 목표로 잡고 2030년엔 물리 200만 개, 논리 8만 개로 갑니다. 4년에 8,000배입니다. 목표는 목표입니다. 기술 쪽에서는 실제 진전이 있었습니다. QLDPC라고 부르는 오류 정정 부호로 손익분기를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류를 잡느라 쓰는 자원보다 잡아서 얻는 이득이 더 커지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카이와터가 만든 첫 완전 통합 양자칩을 넘겨받았습니다. 사들인 파운드리가 실제로 물건을 뽑아냈다는 뜻이라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가격이 비싼지를 봐야 합니다. 주가 매출 비율만 보면 아이온큐도 수십 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섹터의 리제티, D-Wave, 퀀텀 컴퓨팅은 그보다 훨씬 높은 배수에 서 있습니다. 이 판에서는 아이온큐가 그나마 낮은 축입니다. 매출 체급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연간 매출로 보면 아이온큐가 1억 3천이만 달러인데 D-Wave와 리제티는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아이온큐의 최근 12개월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29.3%입니다. 매출 체급부터 다르니 마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도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본업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는 IBM이 낮은 배수로 서 있습니다. 양자를 한다는 레이블 하나로 묶여 있지만 안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회사들입니다. 문제는 주가가 그 차이를 별로 안 본다는 겁니다. 아이온큐뿐 아니라 리제티, D-Wave, 퀀텀 컴퓨팅이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발표일에 아이온큐는 4.29% 내렸습니다. 개별 회사의 실적보다 이 섹터 전체에 붙는 위험 선호가 주가를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아이온큐의 매출 서프라이즈가 시간 외에서 1%께 못 받아낸 이유의 나머지 절반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연초 이후로 보면 넷다 마이너스입니다. 아이온큐 마이너스 11%, 퀀텀 컴퓨팅 마이너스 13.5%, D-Wave 마이너스 18.2%, 리제티 마이너스 24.2%. 같은 기간 나스닥 100 ETF는 17% 올랐습니다. 지수보다 훨씬 크게 흔들리는 종목을 들고 지수의 28%포인트 넘게 뒤처진 7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이 왜 이 종목에 이렇게 몰렸는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국내 언론은 아이온큐를 넥스트 테슬라를 찾는 서학개미가 즐겨 담는 대표 종목으로 다뤄왔고 그 근거로 붙은 레이블이 양자 컴퓨터의 엔비디아입니다. 이 레이블은 남이 붙여준 게 아닙니다. 드마시 최고 경영자 본인이 우리는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전업 상장사 중 가장 큰 규모였고 그게 레이블을 받쳐준 실물 근거였습니다. 목표를 크게 부르는 건 이 회사의 스타일입니다. 공격적인 로드맵 발표도 엔비디아 레이블도 같은 결입니다. 그 스타일이 주가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동력이었고 동시에 이번처럼 매출 서프라이즈가 1%밖에 못 받는 이유로도 읽힙니다. 기대가 이미 저만치 앞에 가 있으면 좋은 숫자는 확인 사살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등락은 한국 계좌의 그대로 얹힙니다. 올해 1월 26일 기준으로 한국인 투자자가 아이온큐 시가총액의 24.1% 금액으로 37억 달러어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가총액 약 154억 달러를 1달러 1,420원으로 환산하면 22조 원 규모입니다. 그중 4분의 1이 한국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필 스카이워터 인수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호재를 내놓은 자리에서 주가는 8.21% 빠져 43달러 37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적자 기업의 18억 달러짜리 인수를 시장이 호재로 안 받아준 겁니다. 그때 학습된 경계심이 이번 시간 외의 밋밋함에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널리스트 쪽 시선도 갈려 있습니다. 목표주 컨센서스는 68달러 41센트인데 최고 100달러, 최저 44달러 78센트로 편차가 큽니다. 투자 의견은 애널리스트 13곳 가운데 강력 매수 10곳, 매수 1곳, 중립 2곳입니다. 파는 쪽을 권하는 곳은 없지만 목표가 상단과 하단이 2배 넘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내놓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실적 다음 거래일 프리마켓에서 아이온큐는 한때 43달러 56센트, 9% 넘게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개장이 가까워지면서 이미 밀리기 시작했고 정규장은 41달러 37센트에 열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흘러내려 39달러 7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종가 39달러 93센트보다 0.53% 아래입니다. 시가에서 종가까지만 3.99%를 반납했습니다. 매출 서프라이즈로 벌어진 갭업을 하루 만에 통째로 되돌린 셈입니다. 앞에서 빼본 하반기 숫자를 시장도 같이 봤다는 뜻으로 저는 읽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주관적인 관점일 뿐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TQQQ 연구소 판정은 가격이 실적을 앞선다입니다. 매출이 287% 늘었는데 주가는 52주 최고가 84달러 64센트의 절반인 39달러 93센트에 있으니 얼핏 실적이 가격을 앞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가 매출 비율 60배는 2030년 로드맵을 이미 값에 넣어둔 숫자입니다. 회사 자신이 그려놓은 하반기 매출은 상반기와 같거나 작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63%에서 29%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현금 기준 손실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토막은 고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지 싸졌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판정이 뒤집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3분기 실적은 11월 초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회사 가이던스가 함의하는 6,800만에서 7,300만 달러 구간이 아니라 이번 2분기 8,005만 달러를 넘어서는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의 29%대를 지켜내면 저는 이 판정을 접겠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마진이 버티는 조합, 이 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 11월 실적은 스카이워터가 연결로 붙는 첫 숫자이기도 합니다. 매출과 마진이 같은 날 한꺼번에 뒤집히는 자리라 그날은 따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